저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실 때 농업 관측센터장, 농업 관측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급 안정에 기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맞아요? 예, 근데 그 후보자가 농업 관측 책임자로 재직했던 기간에 채소로 가격 상승률을 보니까 7월 달에 3,162원이었던 배추 가격이 9월 달에 7,866원으로 약 14.9%가 이렇게 올랐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반면 농업관측센터에서 7월에서 9월 발표된 관측 속보를 보면 가격 소폭 하락 전망, 상승폭 크지 않을 전망 등 실제와 다른 그런 그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예측이 빗나간 거 아니에요? 네, 그해 아, 그 인정하세요? 네,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말씀드린 특히 나는 농촌 정책 전문가로서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가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관측은 아니,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네, 우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있지만 본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염려도 많다라는 것을 서두로 말씀드리고, 장관 그 후보자로서 이렇게 장관으로 이렇게 지명이 되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농촌의 소멸 위험을 좀 방지하는 데 주력하는 일을 제일 그 점에 좀 해보고 대해서는 싶습니다. 본의원하고 네, 공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후보자로서 통일 농업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나요? 네, 여건이 된다면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서 네, 그건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여성 장관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좀 기대를 했던 게 뭐냐면, 제가 6년 동안 여성 농업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예산도 확보하고 정책도 개발해보고 법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성 농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미미하다.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장관으로서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무슨 그런 보관이 있나요? 일단 여성 농업인들의 그 권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특히 저는 청년 여성 농업인들은 기존의 또 여성 농민과는 또 다른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 의견을 들어서 대폭 할 수 있는 일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다 나와 있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대성하는 것도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해야 할 일들 중에 나는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간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새기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국 농업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를 하나 꼽으라면 뭐가 있겠어요? 많죠? 네, 너무 못 쓰겠죠?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안보라는 단어를 하도 많이 쓰는데, 저는 식량 안보라는 얘기를 자주 씁니다. 네, 네. 식량 안보 확보 차원에서 해외 농업의 개척, 시장 확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네, 지금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획기적인 거.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할 수 있는 거. 의원님으로부터 배우겠습니다. 획기적인 그럼 제가 아까 내년에 꼭 예. 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저 1차 질의가 5분이어서 이렇게 심도 있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포괄적인 걸 제가 묻는 겁니다. 기후 식생에 관한 변화, 인력 시장 문제, 종자 개발 문제, 박기반 조성 사업 문제, 물 문제, 농기계 보호 현실화, 수입 농약 유통 관리 실태, 가축 질병 대응 문제, 농림축산식품부 해체 나갈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후보자 입장에서 44개의 서면 질문을 했는데 8, 90%가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여성 장관이지만 좀 강단 있는 실천 가능한 의지를 저는 읽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네. 저는 후보자 지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내가 보는데, 장관을 취임하시게 되면 좀 현존해 있는 한국 농업 농촌 농민들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섬세한 그런 그 시각 차원에서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가지고 문제들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라. 네. 오늘 이 자리는 국무위원으로서 직무를 오늘에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능력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라고 저는 큰 틀에서 생각합니다. 네, 다행히 뭐 이렇게 후보자께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지만 그 유능한 농림부 공무원들이 자료 작성하는데 그거를 실수할 리가 없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한 거냐? 라는 그런 그 불신을 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동료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니까 우리 저 후보자를 보니까 뭐 임중도원이라는 그런 그 글귀가 떠오르는데 잘 좀 헤아려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남은 시간을 통해서라도 좀 그 결기를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그 아까도 동일 농업 관련 얘기를 했는데 남북 통일과 관련된 고민, 그 다음에 기승전 출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기를 부탁드리고 또 농림부 장관으로서는 농촌이 왜 이렇게 회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 취지가 저는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회생이 되면 뭐 국토 균형의 발전도 깨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도시가 안고 있는 뭐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심지어 감염병 문제도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농촌이 살아야 되고 농촌이 살기 위해서 소득이 보장된다는 걸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되시면 꼭 이런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업정책연구가 제가 볼 때는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좀 미흡하거나 소홀하거나 결과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한 그런 것들이 감사를 통해서 많이 노정이 됐어요. 전임자로서 농업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그 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농협중앙회하고 관계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하고 유관기관에서 가장 큰 조직이 저는 농협중앙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예, 가장 큰 조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농협중앙회 들으시면은 뭐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코 수평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그 거대한 조직이 수직 관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그 우려, 염려들이 오히려 농업 발전이나 농협 중앙의 발전에 별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후보자의 간단한 그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이 좋다. 수평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 고민하겠다. 살펴보겠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농협법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농협이 또 고쳐야 될 그 개혁 과제들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탁을 드리고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작년 농업 노동 시간당 소득이 8,570원, 대한민국 최저시급 9,160원에도 못 미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예, 이래 가지고 어떻게 농업 농촌 농민들이 회생이 되겠어요? 그 얘기를 물으려는 게 아니고
정부는 틈만 나면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호도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무래도 밥상 물가다 보니까 장바구니 물가다 보니까 체감 물가가 높다 이런 것으로 후보자는 이해할 수 장관이 있습니다. 되시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들이 수두룩 하니까 그걸 인용해서라도 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바로 잡아주고 언론이 호도하고 있는 것 꼭 바로 잡아주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때 요소수 사태로 시장의 교란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그 비료 수급 문제 가지고도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국면에 처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에서 비료 수급에는 별로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답변했는데 뭘 믿고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향이 크지 않기를 바라는데 시장과 소비자들은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좀 야당이 무기질 비료 그 비료 관련 예산을 지금 진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정부를 상대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장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니까 좀 힘을 좀 보태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자꾸 그 쌀값 문제에 대해서 시장 얘기하는데 저는 그 시장이 어디 시장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뭐 용산 시장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용산 시장에 맡기려 하지 말고 장관 양심에 좀 맡겨서 정말 농민들 편에서 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정부의 30만 톤 쌀 시장 격리를 촉구하시면서 쌀을 추가 매수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기억은 없으시지만 혹시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기억 잘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 정부 답변은 쌀 저가 판매 자제해 달라는 당부에 그치는 수준이었어요. 이런 걸 미뤄볼 때 이런 그 정부의 반농민적인 그런 그 발상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은 2년 전 윤석열 후보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 둘 중 어느 너무 우습지 않아요? 후보 시절하고 재임 시절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 그 개입을 답변을 요구하는 거 아니고 네, 의원님. 제가 좀 그 불합리한 정부 정책을 제 꼬집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헌법 제 123조 2항에 따르면 지역균형 발전에 지역경제 육성 국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오전에 한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자세한 것은 묻지는 않겠지만 본 의원이 그 지역 소멸과 관련된 법안, 지역 농림업 발전 세 번째 법만 내년 8월 17일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부 장관이 취임하시게 되면 농촌과 농민들 위한 것들이니까 정말 정부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가지고 운용을 해가지고 현장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중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 성주 칠곡군 정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